안녕하셨죠? 백광입니다. 자, 육친론 기초 강의. 오늘은 이제 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제 편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편제 개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전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앞선 강의들에서는 그 재성, 특히 이제 정제 개념과 더불어서 정제 작용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강의에 걸쳐서 이 정제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정제와 편제는 재성의 역할, 재성이라는 육친을 통칭해서 역할이 비슷합니다. 작용력도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정제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편제의 어떠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제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편제의 개념에서 편제와 정제의 차이점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재성의 역할, 정제나 편제의 역할에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정제와 편제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다 재성이라고 하는 육친으로서 이렇게 다 묶어진다면은, 육신으로 묶어진다면, 이 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주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한 번 더 우리가 접근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용어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을 앞선 강의들과 연관해서 이해하시면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그 한자로 보면은 재가 많아서 신약이라는 건 몸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럼 몸이 약해졌다는 거는 사주 내에서 일간의 주인공이 약해졌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약해졌느냐? 재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정제든 편제든 뭐 이렇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편제가 많아서, 편제의 종류가 많아서, 또는 정제의 종류가 또 많아서, 아니면 정편제가 또 서로 섞여서 혼잡돼 있는 상태로 많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그 사주 내에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해졌을 때 재성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정편제 구분하지 않고 재성이라 이렇게 명기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꼭 사주 내에서는 이렇게 이런 지금 설명드린 재성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일간이 워낙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일간에 통근이 되지 않는, 되는 그런 글자가 없어서 일간이 너무 지나치게 신약하면 재성이 뭐 그렇게 강하게 많이 여러 글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신약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통근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성의 글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또 신약에 빠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주를 볼 때 제다신약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요런 기준선을 가지고 요까지는 제다신약, 요걸 벗어나면 제다신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주를 접할 때 보면 이 제다신약의 범주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다신약이 겪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것을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상적으로 파악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기초 때도 그걸 이해하기도 버거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일단은 제다신약이 되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통근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약해지는 경우. 그 다음 또 통근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비견겁제에 통근하는 경우, 그 다음 또 하나는 인성에 통근하는 경우죠. 자, 그 비견겁제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다 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간이 간목이다 그러면 비견겁제는 뭐예요? 인목이나 묘목이죠. 자, 이것이 지지의 어딘가에 위치했을 때 통근이 되는 것이죠. 천간에 같이 떠 있는 가불목은 우리가 통근성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는 아닙니다. 통근을 시켜주는 그런 글자가 아니에요. 천간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에 이런 비견겁제가 등장했을 때 통근이 이루어지는데, 그 통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비견겁제, 일단은 거기에 통근이 되면 통근이 된다. 그 다음에 인성이죠. 간목이라고 예시를 들면 당연히 해수나 자수, 수생목 해줬기 때문에 통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비견겁제가 통근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재성이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 원칙으로 따지면은 월지에서 이것을 얻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왕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월지 계절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월지는 얻지 못하고 다른 곳에 비견겁제가 있어서 통근을 했다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월지가 정반대의 계절, 그러니까 뭐 가을에 태어났는데 뭐 간목인사주가 자기 일지 밑에 인목을 낳다 그러면 충분히 통근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서 신왕의 개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걸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지가 인성으로 통근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신왕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생목 받죠. 그러면 당연히 수생목 받기 때문에 인성이 통근하기 때문에 그걸로 신강하냐 이렇게 보면 간목 자월은 계절적인 요인도 발생해요. 자월은 가장 추운 겨울이 가장 왕한 계절이죠. 그러니까 간목이 생기가 없으니 수생목이 되더라도 얼음물이 돼서 생기가 없는 간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병정의 요소, 병화나 정화의 화의 요소가 정간에 나타나야 자 온도가 해동이 되면서 생기 넘치는 간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신강하냐 아니냐 정도를 이제 그때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간목이 불의 요소, 병정의 요소가 등장하지 않을 때면 그것이 이제 신강하다라고 꼭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사주는요, 공식적으로 뭔가 딱 잘라갖고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걸 수치화한다거나 숫자적인 뭐 개수만 세워서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와중에서 이러한 경계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 특히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신왕, 신강의 개념을 다 이해시켜 드리기가 너무 어렵죠. 왜 이 짧은 강의를 가지고 그것을 다 익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비견겁제의 통근을 해서 월지를 장악했을 때는 신왕이다. 그 다음에 인성으로 통근을 했을 때는 신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력을 볼 수도 있어요. 월지에서는 통근되는 글자들이 제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지역에 타지에 비견겁제나 인성의 글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신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신강이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간이 튼튼해지느냐 안 튼튼해지느냐의 기준선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기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견겁제의 통근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도 이제 일단은 월지에서 비견겁제에 통근된 이러한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신왕하기 때문에 재 글자가 좀 많더라도 충분히 재를 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다신약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제다신약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이 인성의 통근이 됐을 때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제극인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월지에서 인성을 얻은 그런 사주라 하더라도 재성의 위치에 따라서는 인성을 심하게 극하게 올 수 있는 구조로 자리매김하는 구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극인의 관계가 되니까 월지에서 인성으로 인해서 통근이 되더라도 재의 세력이 강해서 제극인이 많이 된다면 사실상 신강한 구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것도 제다신약으로 갈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의 글자의 글자들이 통근을 하면서 천간에 많이 등장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제다신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또 일간이 통근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견겁제가 아니더라도 또는 인성이 아니더라도 지장간 내에 같은 글자 비견겁제나 인성을 포함한 그런 지장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지에 놓게 되면 약하지만 또 통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신약한 상황으로 힘을 간신히 얻고 있는 경우도 많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성이 그럴 때 많이 등장하면 정말 제다신약의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재성이 많아지니까 일간이 약해지는 경우로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선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그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다신약은 이제 재성이 많아 일간이 약해지는 경우를 상정한 건데요. 자, 우선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제다신약이 되는 경우 일단은 일간이 원래는 재성을 극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내 재물이 약해지겠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극해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재물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재성이 많더라도 그것은 타인의 재물일 확률이 많겠죠. 타인 재물. 자, 그래서 그것이 내 돈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재물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을 버는 공간들이나 돈을 버는 장소도 되고요. 그 재성들이 남의 것들이니까 결국 돈 버는 곳이니까요. 직장이 이곳 저곳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전전한다. 자, 그러니까 정제나 편제를 모두 다 갖고 있고 여럿이 있다 그러면 정제적인 요소의 직장, 편제적인 요소의 직장으로 직장이 이직되면서 이 직업, 저 직업, 전변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제다신약은 이제 어떠한 구조, 특히나 이제 월지에서, 재성이, 월지를 월지 장악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월지 재성이 장악이 된 경우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부모님이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본인은 본인은 쓸 수 있는 재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이런 가족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경제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의지한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지를 해서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의탁하는 생활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삶의 해결 방식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갑자기 신약하다가 뭐 대운에서 비견이나 겁재 같은 이렇게 통근이 되는 지지, 통근 지지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일간이 신왕해지겠죠? 대운에서 비견겁재가 들어오는 것도 신왕해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 재를 극하려 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의지하려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때는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경제 행위를 하려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처에 의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다신약인 상태에서는 이런 제다신약인 상태는 흔히 그런 것을 우리가 셔터맨이다. 남자들 부인이 뭐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시켜드리고 퇴근할 때 가서 셔터 내려주고 같이 퇴근하는 셔터맨이었다가 이제 나도 내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통근이 되면은, 그리고 부인 말을 듣지 않는 고분고분했던 남편이라면 이제 더 이상 부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부부관계의 소원성 또는 사이가 좀 서먹해지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부가 빈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삶의 양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재성이 많아 일간이 약해지는 현실이니까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이 남자에게는 여자가 많다, 정제 편제 다 있다 그러면 여자가 많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정처도 있고 또 후처 또는 첩도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결혼 생활에서 첩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게 잘 없는데요. 예전 과거에는 뭐 물론 일부 일처제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첩을 두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 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 여자 저 여자 전전하는 그런 남성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다신약 같은 경우에는 한 여자한테 안주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게 되는 여성 편력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죠. 자, 이런 것들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제다신약이 되는 경우에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4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압축을 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을 압축을 한다면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명제에 어떠한 준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다신약 첫 번째로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현상에 대해서 4가지로 압축 정리한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제다신약의 형태에서 이 제다신약이 이제 일간의 힘을 나타내는 용어인 신왕제왕 또는 신강제왕 뭐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다신약, 또 신왕제왕, 신강제왕, 뭐 이런 3가지 용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백광이었습니다.